오늘은 장구한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 그 1000년을 훌쩍 넘는 시간을 한눈에 조망하는 특별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고대 국가의 탄생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역사의 주요 전환점들을 살펴보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오늘날 우리가 이룬 성취의 뿌리를 이해하고 미래를 향한 지혜를 얻는 의미 깊은 통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인류의 발자취가 처음 한반도에 새겨진 구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약 70만 년 전부터 시작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동굴이나 막집에 살며 주로 사냥과 채집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뗀석기를 사용하여 동물을 사냥하고 식물을 채집했으며 불을 사용하여 추위를 피하고 음식을 익히는 등 원시적인 형태의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했습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공주 석장리 유적, 단양 수양계 유적 등이 있으며 이곳에서 발견된 다양한 유물들은 당시 인류의 생활상과 기술 수준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이어서 신석기 시대가 도래하며 기원전 8000년경부터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고 인류는 비로소 한 곳에 정착하여 생활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는 인류 생활 방식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식량 생산의 안정화를 통해 인구가 증가하고 시족 사회가 형성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빗살무늬 토기 같은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운 토기들이 만들어져 음식을 저장하고 조리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주거 형태도 움집으로 발전하며 더욱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강가나 바닷가에서 발견되는 신석기 유적들은 당시 사람들이 물을 주요 자원으로 활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신석기 시대를 지나 청동기 시대에 이르면 기원전 1500년경부터 한반도에는 새로운 문화가 꽃피기 시작합니다. 청동은 금속 기술의 발전을 상징하며 이는 단순히 도구의 변화를 넘어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청동은 희귀하고 제작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지배계층의 권위를 상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등이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이러한 유물들은 당시 지배자의 위엄과 의례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때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이자 한반도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한 고조선이 등장하게 됩니다. 기원전 2333년에 당군왕검이 건국했다고 전해지는 고조선은 홍익인간, 즉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숭고한 이념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을 추구했습니다. 특히 팔조법금은 당시 사회의 질서와 도덕률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인간 중심의 가치를 중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력한 철기 문화를 받아들인 고조선은 주변 소국들을 통합하며 세력을 확장했지만 결국 한나라와의 충돌 끝에 기원전 108년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조선의 문화와 정신은 이후 여러 국가들에게 계승되어 한국 역사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고조선 멸망 후 한반도에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등 여러 국가들이 등장하는 혼란스러운 시기가 펼쳐집니다. 이 중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각의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키며 삼국시대를 열었고 서로 치열한 경쟁과 협력을 반복하며 한반도의 패권을 다투게 되죠. 먼저 고구려는 주몽에 의해 기원전 37년에 건국되어 광활한 만주 벌판을 무대로 성장한 강력한 기마민족 국가였습니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시기에 전성기를 맞이하여 넓은 영토를 확보하고 중국의 수, 당나라와도 맞설 정도로 강력한 국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무력과 뛰어난 전략으로 주변 국가들을 제압했으며 고구려 벽화에 남아있는 기마병의 모습은 당시의 위용을 짐작하게 합니다. 백제는 온조왕이 기원전 18년에 한강 유역에 건국하여 뛰어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맞아 중국 남조 및 일본과 활발히 교류하며 선진 문물을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섬세하고 화려한 백제 공예품, 예를 들어 백제금동대양로 같은 작품들은 당시 동아시아 문화의 정수로 평가받았으며 일본 아스카 문화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신라는 박혁거세에 의해 기원전 57년에 건국되어 삼국 중 가장 늦게 성장했지만 화랑도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불교를 국교로 삼아 사상적 통합을 이루며 점차 국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신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당나라와 동맹을 맺고 김춘추와 김유신을 중심으로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시키고 676년 삼국 통일을 이룩합니다.
이로써 한반도에는 하나의 통일 국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통일 신라는 약 200여 년간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찬란한 불교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수도인 경주는 황금의 도시라 불릴 만큼 번영했으며 불국사와 석굴암은 당시 신라 예술과 건축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산입니다. 불국사는 정교한 건축미와 조화로운 배치를 자랑하며 석굴암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석굴 사원으로 그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들의 권력 다툼이 심화되면서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결국 9세기 말 후삼국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한편 통일 신라가 흔들리던 시기의 만주 지역에서는 고구려 유민인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여 해동성국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나라를 세웁니다. 발해는 고구려의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당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도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신라와 발해는 남북국 시대를 이루며 약 200여 년간 한반도의 역사를 이어갔으며 이는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가 한반도를 넘어 만주까지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후삼국 시대를 통일하고 새로운 중앙집권적 시대를 연 인물은 바로 왕건입니다. 그는 918년 개경지금의 개성에 고려를 건국하고 936년 후삼국을 통일하여 고려 시대를 열었습니다. 고려는 호족 세력을 통합하고 유교와 불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아 안정적인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특히 고려는 외교에 능하여 송나라, 거란, 여진 등 다양한 주변국들과 교류하며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찬란한 비취색의 고려청자는 세계적으로 그 아름다움을 인정받았으며 금속 활자와 팔만대장경은 당시 고려의 뛰어난 과학기술과 인쇄술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특히 팔만대장경은 부처님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 담긴 대규모 불경 판각으로 현재까지도 그 정교함과 보존 상태가 경이롭습니다. 대몽항쟁은 고려의 자주적인 정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지만 결국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면서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권문세족의 횡포, 신진사대부와 무신 세력의 대두, 그리고 외구의 침입 등 여러 문제들이 겹치며 고려는 점차 멸망의 길로 접어듭니다. 그러나 고려는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문화와 기술을 꽃피웠으며 이는 이후 조선시대의 문화적 자양분이 됩니다. 고려 말의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연 인물은 이성계입니다. 그는 1392년 위화도해군을 통해 실권을 장악하고 조선을 건국했으며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며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은 새로운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조선은 유교적 이상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태종 이방원과 세종대왕 시기에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 과학기술 발전, 국방 강화 등 다방면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한글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창제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문자이며 치국이와 해시계는 당시 조선의 뛰어난 과학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건국 초기 문물 정비와 번영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두 차례의 큰 전쟁을 겪으며 국토가 황폐해지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이 전쟁들은 조선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겼으며 이후 사회 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숙종, 영조, 정조 시기에는 탕평책을 통해 당파 싸움을 완화하고 문화적 부흥을 이루는 등 노력했지만 19세기 세도 정치와 외세의 침략으로 점차 국력이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조선은 큰 위기에 직면했고 내부적으로는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1910년 국권을 강탈당한 조선은 35년간 치욕적인 식민 통치를 겪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끈질기게 저항하고 투쟁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전 민족이 참여한 3.1운동은 세계에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알렸고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의열단 활동, 광주학생 항일 운동 등 국내외에서 수많은 독립운동이 펼쳐졌고 독립을 위한 열망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김구, 윤봉길, 안중근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바쳐 조국의 해방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광복을 맞이했지만 기쁨도 잠시 이념 대립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남북분단이라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6.25 전쟁은 한반도 전역을 휩쓸었고 민족 상잔의 비극 속에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전쟁 후 대한민국은 폐허 속에서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압축 성장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군사 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향한 열망도 뜨거웠습니다. 4.19 혁명, 부마 항쟁, 5.18 민주화 운동, 6월 항쟁 등 수많은 민주화 운동을 통해 국민 스스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발전시켰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대국이자 문화 강국으로 성장하며 K-팝, K-드라마 등 한류를 통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랑스러운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구석기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역사의 거대한 흐름과 그 속에서 빛나는 수많은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굴하지 않고 굳건히 역사를 이어왔으며 각 시대마다 독창적이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선조들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뜨거운 독립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으며 우리가 물려받아야 할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처럼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책임이며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고 미래를 향한 길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